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8월 5일 프로토 승부식 63회차 441번부터 449번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콜로로키스 경기인데, 자, 일단 이 경기도 전날 경기부터 살펴보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이 좀 칼칼하네요. 자, 일단 두 팀은 8월 7일 1차전을 가졌는데, 2차전이었죠. 8월 7일 2차전에서 3대2로 콜로라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8월 7일 2차전에서 콜로라도가 3대2 승리를 거둠. 자, 이날 경기를 살펴볼게요, 한번. 자, 이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안타를 10개를 때려냈고 홈런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도 안타 8개, 홈런 2개 있었고요. 두 팀 타율은 타율은 확실히 애리조나 쪽이 높았어요. 3할 3리로 애리조나가 조금 더 높았어요. 콜로라도는 2할 5푼 8리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전날 경기 투구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날 경기 일단 선발 센자텔라가 7이닝 2실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는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몬테로의 동점, 그리고 맥마은의 역전 홈런이 터지면서 홈런 두 방으로 콜로라도가 시원하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켈리가 7이닝 2실점 마찬가지로 호투를 했지만 안타를 팀 타선이 안타를 10개나 때려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짜임새가 좋지 못해서 결국 1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 3차전 한번 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데이비스는 자, 애리조나 잭 데이비스는 22시즌 2승 4패 그리고 4.2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콜로 상대 6.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자,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클리블랜드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2이닝 동안 4실점으로 부진한 투구를 했는데, 이날이 부상 복귀전이었죠. 37일 만에 부상 복귀전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불안감을 안고 마운드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피홈런 2개 맞으면서 2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왔죠. 자, 마찬가지로 부상 복귀전이라서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기복도 있고 제구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잘 될 때는 긴 이닝 소화하지만 이번에는 구위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맞기 시작하면은 피홈런도 많고 실점도 많은 모습이다. 그렇지만 콜로라도 상대로 이번 시즌 한 차례 홈에서 6.1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 자, 37일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우력 결국 2이닝 2피홈런 4실점하고 마운드를 일찍 내려온, 최근 들어 기복이 유독 심한 모습이다. 자, 그리고 콜로를 상대로는 홈에서 6.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음. 자, 일단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부상 복귀전에서 결국에는 흔들리면서 내려왔고요. 이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부상 복귀전이 이게 그전에는 마운드에 올라왔던 적이 없이 아예 그냥 라이브 피칭도 없이 복귀전을 치러가지고 결국엔 예상했던 대로 홈런 2개나 맞고 아쉬운 투구를 기록했을 거예요. 자, 이번 경기 반등의 계기는 있어요. 충분히 콜로라도 상대로 6.1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2이닝만큼 짧은 이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7이닝까지 소화할 것도 아니겠지만 한 3, 4이닝, 5이닝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반등의 계기가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의 경우 일단은 호세 우레나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호세 우레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승 3패 그리고 4.66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자, 19시즌 LE 상대로 0.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큰 기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상대 기록이기 때문에 자 우레나 같은 경우는 직전 샌디에고랑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로 나서서 4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하고 마운드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날 투구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볼넷이 많아서 볼넷 3개 있었고 피안타 3개 맞으면서 4이닝에 그쳤다. 자 최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가지고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고 있죠. 최근 선발 로테이션 합류 이후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하며 인상적임.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고전하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투수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을 초창기에는 3경기 연속 6이닝 2실점 이하로 3실점 이하로 막아내는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3경기 연속 했지만 그래도 근데 최근 3경기에서는 고전하면서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위기는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콜로라도 애리조나가 어제 비록 지긴 했지만 안타를 더 많이 때려넣고 팀 타격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실점 및 집중타를 허용할 우려가 많은 모습이다. 자 일단 선발 투수 두 투수 모두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이번 경기 무실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실점 위기가 충분히 많은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투수 모두 최근 피칭이 좋지가 않았어요.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상 복귀 전이었고 비록 콜로로를 상대로 6.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지만 그건 예전의 기록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무실점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우레나 역시도 최근 선발 올라와서는 3경기 컬스를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계속해서 고전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 고전을 반등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두 팀의 경기를 다시 넘어가서 총평으로 넘어가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애리조나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 일단 어제 전날 경기에서도 알다시피 홈런포도 비슷했고 콜로라도가 비록 한 방에 있어서 역전을 했지만 팀 타율이나 타선의 타격감은 누가 봐도 애리조나가 우위에 있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비록 애리조나가 패배를 기록했지만 팀 타선의 타격감은 콜로라도보다 훨씬 좋았다. 안타도 많았고 팀 타율도 좋았다. 자 그리고 데이비스가 부상 복귀전을 치른다고 복귀전에서 2이닝 4실점하고 내려갔지만 일찍 내려갔지만 부진했지만이라 할게요. 부진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반등할 계기가 충분히 있다. 왜냐? 콜로를 상대로 무실점 피칭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심과 체인지업 충분히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콜로라도 타선을 잠재우기는 비록 완투까지는 어렵지만 6이닝까지는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부상 복귀전에서 비록 부진했지만 부진을 하면 반등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의문의 호투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레나 같은 경우는 선발 첫 3경기에서 호투하기는 했지만 이후 3경기 연속 고전하며 기복이 심하다. 최근 안 좋다. 한마디로. 그리고 실투도 많았고 마찬가지 이번 경기 애리조나의 타격감이 어제처럼 유지된다면 무실점도 어렵고 집중타를 허용할 위험이 많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애리조나가 이번 경기에는 승리를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적고 갈게요. 자, 애리조나랑 콜로로키 중요 포인트는 두 선발 모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비스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좋았던 기억이 분명함.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물론 콜로로키도 한 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승 추천드리고 사이드로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애틀과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두 팀의 전날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전날 경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전날 경기에서 자, 1차전 잠깐만요. 잠시만요. 4차전이네요. 자, 일단 시리즈 지금 3차전까지 했고요. 마지막 4차전인데 자, 지금 현재 시리즈에서는 시애틀이 1승 2패로 뒤지고 있어요. 자, 의외의 기록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 시애틀이 또 안 좋아졌어요. 기복이 많아지고. 자, 반면 천사의 경우에는 계속 뭐 부진하다가도 의외로 시애틀 상대로 2승이나 따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자, 그리고 전날 경기 7대1로 에인절스가 승리를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에인절스는 안타 8개 그리고 홈런 2개 나왔고요. 잔루는 5개 그쳤고 자, 시애틀의 경우는 안타 7개, 홈런 하나 있었지만 단 홈런이 그 1점 홈런밖에 없었고 팀 타율도 에인절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자, 이날 기록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선발 투수부터 보면은 더블헤더였죠. 더블헤더에서 1승 1패씩 나눠 먹기를 했는데 1차전은 시애틀의 선발 커비가 6이닝 1실점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3회 프랑스의 역전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2대1로 시애틀이 승리했고 2차전에서는 선발 데트머스가 7이닝 1실점 호투 그리고 타선에서는 3회 와드의 선제 적시타 그리고 스테시의 적시타 그리고 모니악의 홈런 그리고 플래처까지 홈런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타선의 힘을 받아서 7대1로 레인저스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시애틀은 마르코 곤잘레스가 선발로 나오고 레인저스는 터커 데이비슨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터커 데이비슨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애틀 마르코 곤잘레스부터 볼게요. 자, 시애틀의 경우 마르코 곤잘레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곤잘레스는 6승 11패 3.95의 방어율 기록 중이고 자, 직전 양키스 원정에서 5.1이닝 6실점 투구를 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자, 이날 결국 피홈런도 3개가 있었고 피홈런 3개나 허용하며 대량 실점했다. 자, 시즌 내내 그래도 마르코 곤잘레스 정도면은 6이닝까지는 안전하게 6이닝까지는 소화해주는 그런 투수였는데 직전 양키스 원정에서 한 차례 피홈런을 무려 3개나 허용하면서 5.1이닝 만에 6실점이나 기록하고 내려왔죠. 자, 그래도 에인절스를 상대로는 6이닝 1피홈런 2실점 투구하면서 양키스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 최근 실점 추이가 굉장히 높다. 5경기 중 3경기에서 5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점 추이가 3.95의 방어율인데다가 최근에 5번을 등판해서 3경기가 5실점 그리고 피홈런도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투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천사 상대로는 그래도 지난 원정에서 6이닝 1피홈런 2실점 투구를 한 적이 있다. 그나마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LA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입한 터커 데이비슨이 선발로 나옵니다. 올 시즌 1승 2패 그리고 6.46. 자, 데이비슨이 누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틀랜타에서 선발로 데려왔죠. 자, 애틀랜타에서 주로 트리플 A에 있다가 가끔씩 선발 로테이션 자리가 빌 때 한 번씩 등장했던 투수인데
올 시즌 3번 선발로 등판해서 2번 호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트리플 A에서는 15경기에서 3승 7패 4.59의 평자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 허용. 자, 이적 이후 첫 등판이다. 애틀랜타에서 백업 선발 역할을 하던 투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트리플 A에서도 기록이 3승 7패로 4.59 나빴다. 그렇게 좋았진 않았다.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투수 같은 경우도 트리플 A에서 뛰다가 애틀랜타 선발 로테이션에 한 번씩 등장해서 선발로 나왔던 투수인데 나빴던 기억은 나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긴 이닝도 자 이번 경기에서 긴 이닝 그리고 무실점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충분히 일찍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투수를 살펴보면은 마찬가지죠. 첫 번째 경기랑 비슷하게 자, 데이비슨도 그렇고 곤잘레스도 그렇고 무실점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무리가 있는 투수다. 자, 두 투수 모두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는 투수다. 자,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일찍 마운드를 내려올 것이다. 즉 이번 경기는 선발이 일찍 내려오면서 불펜 싸움이 될 것이다. 불펜 싸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 말은 즉슨 이번 경기 그러면은 불펜 싸움으로 이어질 거고 분명히 선발 중에 두 선발 모두 실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초장부터 경기가 난타전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 유리한 고지는 홈팀 시애틀에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 시애틀의 곤잘레스는 최근 고전하고 피홈런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매 경기 펄스 정도는 해주는 투수다. 즉, LA 에인절스의 터커 데이비슨보다는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투수기도 하고, 제구도 훨씬 안정적인 투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데이비슨보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충분히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애틀의 곤잘레스는 데이비슨보단 그래도 트리플 A에서도 두들겨 맞던 투수가 메이저에 와서 과연 잘할까? 그럴 바에는 곤잘레스를 믿는 게 맞다. 이게 맞죠. 자, 그리고 뭐 에인절스 타선이 뭐 전날 경기에서 터졌지만 다시 또 죽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정확도 면에서는 아쉽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 선발은 이적 이후 첫 등판인데 최근 트리플 A에서 연속 3경기 피홈런을 기록 중. 하지만 지금은 메이저. 즉 트리플 A에서도 부진하던 투수가 메이저에 와서 호투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시애틀 타선도 전날 데트머스한테 틀어막히긴 했지만 데이비슨 상대로는 비교적으로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 전날 타선이 식었긴 했지만 데이비스 정도는 시애틀 타선이 충분히 공략해볼 가치가 있는 경기다. 즉 시애틀의 승리가 이렇게 보이는 경기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자, 그러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적고 갈게요. 트리플 A에서
부진했던 선발 메이저에서도 이어지나 이렇게 볼게요. 그 말은즉슨 그리고 추천픽으로는 시애틀 승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다득점 사이드로 접근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투수 모두 실점에 대한 위기는 존재할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경기까지 일단 분석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 분석하기 전에 짧은 영상 보고 세 번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3회차 2654.4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링크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승부식 447번부터 449번 경기 뉴욕 매치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더블헤더 경기였고요. 자, 더블헤더 1, 2차전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날 더블헤더에서 매치는 두 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죠. 자, 일단 1차전에서는 피터슨이 5.1이닝 무실점 투구하고 불펜이 살짝 흔들렸지만 타선에서 알론소의 적시타 그리고 6회까지 5점을 획득하면서 7회에 맥켄의 적시타로 3점까지 추가하며 1차전은 8대5로 승리했고 2차전에서는 1승 카드 슈어저가 7이닝 무실점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3회 알론소의 적시타까지 이어가면서 상대 실책까지 나오며 2점 추가하며 여유롭게 1, 2차전을 모두 따낸 매치입니다. 자, 매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2연승을 획득했죠. 자, 일단은 그렇게 살펴보고 이날 경기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마지막 경기 지난 2차전 통계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통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치는 안타 8개를 때려내고 홈런이 없었음에도 8개의 안타로 6득점을 했고요. 애틀랜타는 매치보다 많은 안타 개수 7개를 쳤지만 단 2득점에 그치면서 자, 아쉬운 경기가 나왔는데 자, 이날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투수 자, 이거 먼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치는 제이콥 디그롬, 애틀랜타는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디그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복귀전을 치렀죠. 자, 먼저 디그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의 선발, 뉴욕 매치. 자, 제이콥 디그롬이죠. 제이콥 디그롬. 자, 올 시즌 아직까지 승패 없이 5이닝 1실점이고요. 작년에는 애틀 상대로 1승 2.25를 기록했는데 자, 디그롬은 올 시즌 첫 등판 워싱턴 원정이었죠. 자, 워싱턴 원정에서 5이닝 동안 피홈런 없이 안타 3개 맞고 6개 탈삼진 1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지난 워싱턴 원정 복귀전에서 5이닝 3피안타 1실점 투구를 기록. 자, 이날 첫 등판이었고 복귀전이다 보니까 5이닝에 그쳤지만 그래도 5이닝 동안은 안정된 투구하면서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줬고 100마일 이상의 빠른 볼을 구사했고 이날 투구 굉장히 좋았고 패스트볼 평균 구속 99점 평균 구속이 99.7마일이 나오면서 위력적인 투구는 여전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5에서 6이닝 정도는 충분히 안정감 있게 막아줄 전망이다. 그리고 애틀랜타 상대로는 작년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홈에서는 지난 시즌 애틀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홈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충분히 일단 매치의 경우는 자, 충분히 잘할 거다. 아, 잠시 핸드폰에 뭐 연락이 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번 경기 디그롬이면은 먹어주겠다. 디그롬 정도면은 3차전까지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자,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스펜서 스트라이더인데, 자, 애틀랜타는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선발로 나오는데, 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22시즌 6승 3패 그리고 2.799. 나름대로 이 친구도 지난 분석에서 몇 번 등장했던 친구죠. 자, 올 시즌 매치 상대 4.2이닝 1실점 기록한 적이 있다. 자, 스트라이더는 직전 필라델피아랑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6.2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이날 무려 4삼진을 지난 필라델피아 홈 경기에 6.2이닝 1실점 13K를 기록. 투수 기록. 자, 이날 무려 탈삼진을 13개나 잡으면서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탈삼진을 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무려 탈삼진 13개 잡았고요. 하지만 투구 패턴이 그래도 단조로운 편이라 긁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구위가 압도적인 친구라서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서 충분히 좋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실점이 단 1실점 이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치 상대로는 홈에서 4.2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 이번 경기 선발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 뉴욕 매치 둘 다 1승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6승 3패라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최근 선발 전환하고 나서 굉장히 위력적인 투구 이어가고 있고 실점 추이도 낮은 편에 속하고 매치의 디그롬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슈퍼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 마찬가지로 불펜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두 팀 다 선발이 양팀 모두 선발이 일찍 무너질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으며 한 점차 진땀 승부 예상해봄. 자,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기느냐는 진짜 미지수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애틀랜타의 스트라이더도 최근 7경기 중 애틀랜타의 스트라이더는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1실점 이하 피칭 기록하고 있고 워낙 구위가 압도적인 투수다. 그리고 매치 상대로도 호투를 했던 기억이 존재함. 그리고 즉 이번 경기에서도 기본적으로 5이닝 정도는 먹고 갈 전망. 자, 매치는 디그롬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5이닝 1실점 투구했고 구위도 예전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애틀랜타도 공략하기 힘듦. 두 팀 다 타선이 공략하기 힘든 투수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디그롬은 아직까지는 투구수를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이닝을 등판하지는 않을 전망. 즉 이번 경기 싸움은 불펜 싸움으로 흘러갈 전망. 자, 그리고 매치의 경우 유독 디그롬 등판 경기에서 타선이 침묵했던 징크스가 여전히 존재. 자, 즉슨 이번 경기는 어쩌면 이변이 일어나서 애틀랜타가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왜냐? 디그롬 같은 경우는 이미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비록 예년만큼 구위가 굉장히 좋다는 걸 입증했지만 그 한 경기였고, 그 한 경기도 한 경기인데다 복귀 전이기 때문에 투구수 관리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몸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7이닝, 8이닝까지는 무리다. 즉 그 이후에는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펜이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저는 애틀랜타보다는 매치보다는 애틀랜타를 믿어보는 게 좋고 최우선적으로는 일단 저득점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말은 즉슨 이번 경기는 저득점 경기 예상하면서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양팀 모두 최근 좋은 투수 선발 등판. 하지만 디그롬은 나올 때마다 타선이 침묵하는 징크스. 디그롬 나올 때마다 침묵하는 매치의 타선. 이번 경기에도 이렇게 졌고, 자, 이번 경기는 저득점을 메인으로 잡고 애틀랜타 승을 서브픽으로 드리고 이번 경기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경기 분석 여기까지 했고요. 자,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수익방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경기 분석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분석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